네, 이번에는 두 번째 암석인 퇴적암을 공부해 볼게요. 먼저 동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와, 사람들이 판 동굴이 많네. 저 바위산은 화산재가 굳어진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산재가 어떻게 암석이 될 수 있었을까? 이 동영상에서는 화산재가 암석이 되는 응회암이라는 지형으로 된 곳에서 동굴들이 있는 것을 살펴본 건데, 화산재는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재가 공기 중에 있다가 땅에 내린 거예요. 이게 눈이나 아니면은 먼지가 쌓인 것처럼 암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조건 하에서 암석이 되고 단단한 돌로 된 것을 응해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응해암처럼 화산재가 쌓여서 되는 암석들인 퇴적암들, 즉 무엇인가 퇴적이 되어서 만들어진 퇴적암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본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표에 드러난 암석이 시간이 지나면 모래, 자갈, 진흙과 같이 부서집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침식작용이라고 하죠. 침식이 되어서 이렇게 작은 알갱이들로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알갱이들이 운반되어서 어딘가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쌓이는 작용을 퇴적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여진 물질들을 퇴적물이라고 하지요. 이러한 퇴적물들이 오랫동안 이제 굳어지고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 전체를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퇴적물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퇴적물들은 모래, 자갈, 진흙도 있고요. 다음에 생물의 유해도 있고요. 석회 물질도 있고요. 아까 동영상에서 본 화산재도 퇴적물이 될 수가 있어요. 즉 퇴적물들이 쌓이고 다져져서 굳어져서 된 암석 전체를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실험으로 해보는 건데, 한번 해보기를 잠깐 보면 다음처럼 되네요. 고운 흙, 모래, 자갈 등을 놓고 풀과 섞은 후 말려보자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고운 흙을 말려보고 모래도 해보고 자갈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이, 고운 흙은, 모래는, 자갈은 각각 어떠한 것일까요?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퇴적되는 물체고요. 액체풀을 사용하는데, 이 액체풀은 바로 입자들, 고운 흙이나 모래나 자갈을 서로 붙여주는 역할, 즉 굳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액체풀이 하는 역할은 굳어지게 함, 즉 암석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고형이라고도 합니다. 고형화시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퇴적암이 분포하는 지역,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퇴적암들이 분포하는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지역, 대표적으로 석회암이 가장 대표적인데, 영월이나 단양이나 이러한 곳들이 가장 대표적인 곳이에요.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과학 선생님께 물어볼 수도 있고요, 사회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를 25페이지로 봐서 25페이지를 다시 좀 자세히 볼게요. 퇴적암은 퇴적암을 분류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퇴적물의 크기, 종류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여암과 사암, 셋, 이암은 퇴적물의 크기로 분류한 거예요. 그리고 석회암은 퇴적물의 종류로 한 거예요. 여암은 자갈로 주로 된 거, 사암은 주로 모래로 된 거, 셋과 이암은 진흙이 쌓여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여암을 한번 볼게요. 여암은 사진에서 보면 자갈이 이렇게 있죠. 자갈. 그런데 자갈과 자갈만으로 되어 있으면 여암이 잘 형성 안 돼요. 자갈과 자갈 사이에 모래도 들어가 있고요, 진흙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각
적당히 섞여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암을 살펴보면 사암은 모래와 그 사이사이에 진흙들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요. 세일은 진흙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정암은 태정물이 주로 굳어져서 만들어지는데 장소가 바다나 호수 바닥처럼 뭔가 쌓여질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주로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고요. 태정암의 생성 과정은 아까 교과서 맨 처음에서도 살펴봤듯이 무엇인가 깎이는 침식작용, 바다나 호수 바닥으로 이동되는 운반작용, 그 다음에 퇴적물로 되는 퇴적작용, 다져지고 굳어져서 퇴적암이 형성이 됩니다. 퇴적물의 크기에 따라서 여감, 사암, 세일, 이암으로 되고 퇴적물의 성분, 종류에 따라서 석회암, 응해암, 암염이 있어요. 응해암은 아까 소개 영상에서 봤듯이 화산재가 굳어져서 된 거, 소금이 굳어지면 암염이라고 합니다. 퇴적암의 특징이 있는데 퇴적암은 평행한 줄무늬가 나타나고 이러한 평행한 줄무늬를 층리라고 합니다. 또 무엇인가 퇴적이 됐기 때문에 그때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 즉 어떤 생물의 시체 아니면 공룡의 발자국, 알, 껍질 등 흔적이 남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화석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교과서 하단에 보면 이제 퇴적암에 나타난 특징이 보이는데 층리와 화석이에요. 층리는 보는 것처럼 평행한 줄무늬예요. 층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층리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1번으로 쌓이고 2번으로 쌓이고 3번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즉 아래쪽 층리가 먼저 쌓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층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소리는 바다나 호수가 적어도 지금 그린 것처럼 수평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층리가 기울어져 있으면 땅이 기울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화석은 삼엽중 화석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론 대강 3억에서 1억 5천년 사이에 형성이 되었구나. 즉 고생대 시기에 형성되었구나. 즉 화석으로도 퇴적암은 여러 가지 연구 자료를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진흙이 만들어서 진흙이 굳어져서 된 퇴적암은 세일 또는 이암이 있겠지요. 퇴적암에 나타난 평행한 줄무늬 층리고요. 내용 정리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정리. 호수나 바다 밑바닥에 쌓인 것이니까 퇴적암이 아니라 퇴적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퇴적물이 되겠고요. 그리고 퇴적물이 굳어져서 된 것이니까 퇴적암이 된 거죠. 중요한 것은 퇴적물과 퇴적암을 구별하려면 다져지고 굳어지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퇴적암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자갈이 굳어져서 된 것은 여감이고요. 모래가 굳어져서 되면 사암, 다음에 진흙이 굳어져서 되면 세일 또는 이암입니다. 우리 실제로 과학 수업을 하게 되면 세일과 이암을 구별해서 볼 건데 이암이 약간 더 알갱이가 약간 더 거친 느낌이 있고 이암이 훨씬 가벼워요. 다음에 석회물질, 조개 껍데기 등이 쌓여서 되면 석회암입니다. 퇴적암의 특징은 층리가 있다와 화석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석으로 여러 가지를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퇴적물과 퇴적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생물의 유해가 퇴적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퇴적물이 쌓이면 곧바로 되는 게 아니라 다져지고 굳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3번 층리, 4번 석회물질, 석회암이 되는 거고 5번 빙하에 의해 웅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설명을 제외하고 맞는 설명이 되겠죠. 퇴적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면 진흙이 굳어지면 세일이 되겠고요. 석회암이나 세일이나 이암이 되겠고요. 다음에 석회암에서 화석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감은 사암보다 알갱이가 굵겠지요. 자갈이니까. 사암은 모래가 굳어진 거죠. 바닷물이 증발해서 소금이 생기고 굳어지면 암염이 되겠습니다. 퇴적암 중에 조개 껍데기나 산호 등이 쌓여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맞는 설명은 마지막 5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파일에서는 변성암과 암석의 순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